임상형? 마이크를 씹어먹고 있네. 심리실 언니들 인생 쌤입니다. 국내에서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으로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민간 자격증으로는 임상심리 전문가. 이름이 너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교육 내용이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생겨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격증이고요. 처음 이제 임상심리사라는 직업을 이제 한국에 들여오게 되는 3가지 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 자격증이지만 가장 취득하기가 까다로운 자격증이기도 하잖아요. 시행기관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이 자격증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려면 임상심리학회에 찾아가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쓸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공시 자격 보시면은 석사를 하셔야 돼요. 임상심리학을 전공해서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으셔야 돼요. 대학원에서 아동 임상심리, 재활심리, 건강심리, 발달심리 그렇다고 해서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과 관련된 과목을 3과목 이상,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 이제 임상심리학 전공을 했다라고 봐주는 건데요. 타 전공이신데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 이런 과목들을 챙겨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3년 이상 수련을 해야 되고요. 박사학위 과정에 있으실 때는 2년 이상, 박사학위 취득 이상에서는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되고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 그러니까 이 자격 시험이라는 게 수련을 끝내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시험을 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석사를 끝내고 수련도 모두 끝내야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3년이에요.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해서 석사 과정 동안에 수련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서 석사 과정 2년의 시간을 수련 시간 1년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련을 어디에서 받냐? 학회에서 정해놓은 수련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연 3,000시간 이상을 수련을 연 3,000시간이래. 1,000시간을 최소로 1,000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냐? 심리평가가 들어있고요.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실시가 되어야 되고요. 3년 동안에 300시간 이상 수련하게 되어 있고 특히 종합심리평가, 풀배터리를 34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 과정이 끝나고 나면 수련받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검사 시간이 몇 시간인지 다 작성을 하거든요. 거의 매일 한 건 이상? 한 건 이상의 한건 이상은 검사를 아니다. 하니까. 선생님 술수 내실 때 몇 시간 하셨어요? 3,877시간. 그 그렇죠. 나머지 인지기능 검사, 신경심리 검사, 장애 검사, 발달 검사는 제외한 종합평가 기준 575사례. 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수련 과정 중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이제 미리 취득을 한 경우인데요. 한 2,800시간 정도? 300사례 정도? 자, 심리치료도 마찬가지로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요. 3년간 총 300시간 이상 수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 이상은 주치료자로서 시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사례들은 집단치료 안에 보조치료자로 참여한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사례 발표가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담자분이 2번만 오시고 드랍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는 수련수첩에 기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례 발표를 2회 이상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또 2건을 해야 되는데요. 연구에 대해서 포스터 및 구두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2번 중에 1번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학회에 참석하는 시간,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등등 대외협력 지원 사업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또 30시간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1회 이상 윤리교육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이제 수련들을 3년간 매년 1,000시간씩 연구 논문 본인이 일저자로 수행한 연구를 한 편 이상 기재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좀 헷갈렸었거든요. 처음에 수련 시작할 때 수련 보고랑 모집 보고랑 초반부터 알고 시작하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수련 등록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고 상하반기에 모집 보고, 수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고 수련을 끝내고 나면 수련 완료 심사를 보시게 되고 면접을 본 다음에 자격 심사를 다 거치고 자격증이 나오죠. 이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목, 임상 과목 1년차 수련을 마치고 나서 기초 과목 보고 2년차 수련 마치고 나고 임상 과목 보고 3년차 마치고 나서 이제 면접 보고 하는 기관들도 있고 이 모든 시험을 한 해에 다 치르게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 기간에 여건만 되기만 한다면 좀 일찍 봐주는 게 좋긴 하죠. 면접
면접, 보통 이제 두 과목이 들어가요. 윤리 하나랑 사례, 사례를 또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보라든지 뭐 감별을 해보라고 하신다든지 앞에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엄청 떨리는 거예요. 떨리죠. 내가 긴장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앞으로 좀 방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떨리는 걸 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쵸, 있다는 걸 그쵸. 어필하는 거. 손 떨고 막. 저는 코로나 시국에 시험을 봤어가지고 그러네요. 마스크 다 쓰고 마스크를 있어요.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표정을 알기 어려운 게 약간 어려웠어요.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약간 눈치를 보면서 올해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본대요. 줌 같은 걸로 보지 않아요. 시험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시험 감독이 그 모니터를 통해서 저를 감독을 하는 거죠. 면접은 비대면 상상이 안 되는데. 그쵸, 저도.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엄청 춥고 대기했다가 이름 호명되면 들어가고.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는 정장 입고 아래는 수면 바지 입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입니다. 정신건강 왜 이렇게 파랗게 나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1급, 2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내 살 길은 내가 찾자. 상공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실습 수련을 받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전 실습 수련이 뭘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1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발급받기 쉬운 자격증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기간은 사실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요거를 취득하시고 나서 필드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좌절감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